예, 수험생 여러분, 잘 쉬셨죠? 보실 때쯤이면 뭐 대부분이 다 인강으로 들으시니까 예, 오후에 비가 온다고 저도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예, 그냥 계속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사상의 첫 번째 수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심화된 내용을 물론 롤즈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어차피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점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5페이지의 2번입니다. 인민에 의한 지배개념, 민주주의의 모델들. 자, 여러 군데서 제가 많이 차용을 해요. 오늘 안 가져온 책들 중에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인민에 의한 지배개념. 모든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 더 피플의 의미가 많이 와닿죠. 그러니까 피치자가 곧 통치자이다. 피치자가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피지배자는 곧 통치 지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특정한 뭐 귀족이나 뭐 왕족이나 특권 계급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조항은 좀 빼고 왔어요. 일부러 괜히 뺐네. 여기 사회적인 특권 계급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입법, 레지슬레이션이라 그러죠. 입법, 일반 정책의 결정. 대의 정치는 근데 직접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는 간접 민주 정치라 그래가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다 보면은 국민들, 여당이건 야당이건 어느 당이건 떠나서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원하지 않는 법이 막 나오기도 하고 또 꼭 생겼으면 하는 법이 입법이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교육 관련 법도 보면은 이 법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예를 들면은 뭐 진로교육법 같은 것도 통과될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쓰셨다 그래요. 예, 근데 법이라는 거는 입법도 힘들지만은요,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한 번 생기면은 없어지기도 쉽지가 않아요. 원래 법이 보다 보면은 헌법은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경성헌법, 연성헌법, 경성헌법이라서 헌법은 고쳐지기가 매우 힘든데 형법 같은 거나 민법은 많이 삭제가 됩니다. 예, 뭐 위헌법률 심판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간통죄 같은 거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혼인빙자 가름죄 같은 거.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 그다음에 병역법도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감옥 보냈다고 군복무 안 하면 1년 6개월씩 막 갔다 오고 이렇게 집행유예로 막 바뀌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치법이 되는데 혼인빙자 가늠죄도 그런 거예요. 예전에 같은 경우 일제시대 때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많았거든요. 뭐 바람둥이들이 여성들을 이제 농락하고 이제 버리고 그랬는데 세월이 또 바뀌니까는 반대의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시대가 바뀌어 버리면은 법이라는 건 바뀝니다. 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따 얘기 나옵니다. 불완전 절차 작성에. 자, 그 다음에 2번 모든 사람이 중요한 의사결정, 즉 일반 법률과 일반 정책 문제를 결정하는데 직접 관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윤리교육만 하다 보면 모를 수도 있는데 요런 게 모든 사람이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원리 원칙적으로 참 옛날 그리스 미네 같이 모든 사람이 맞는데 인구 5천만 국가 중에 뭐 투표권 있는 4천만 정도라 했으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가능하기는 해요. 이게 로마인 이야기라고 시오노 나나미 일본 학자분이 지금 할머니 되셨죠. 근데 제가 로마인 이야기 고등학교 때 다 읽었는데 로마에 보면 포로 로마나라고 해요. 포로 로마나. 그러니까 아고라 같은데, 그러니까 언덕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해서 언덕이 있으면 광장에 모여가지고 신전 주변에 모여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세력들이 시민들을 로마가 원래 로마라는 도시 롬에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이탈리아 반도를 벗어나서 스페인이나 영국, 잉글랜드, 브리튼 섬의 남부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 막 아우구스티누스도 베르베르인데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방이 정적들이 없는데 막 자기들의 뜻을 따르는 시민들 모아가지고 법안을 나치게 통과하고 막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게 나와요. 요즘도 현대 정치에서도 뭐 여당 야당 다 떠나가지고 이른바 나치기 통과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직능 대표라 그래서 이른바 비례대표라는 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그 국회를 봐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를 않고 각 분야별로 그거 일일이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의료산업, 게임산업 뭐 등등등 있잖아요. 각 분야, 사회 각 분야에 그분들의 이익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 정당에서 적절히 안배를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지배자는 피지배자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달리 말하면 지배자는 피지배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의무를 지며 피지배자에 의해 해임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제 내각 불신임권이 나옵니다. 예, 그게 나와요. 좀 이따 뒤 바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간단해요. 국회 같은 경우는 4년의 임기고 대통령은 5년의 임기니까 다음번 투표에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어느 당이든 간에. 자, 그 다음에 4번. 지배자는 피지배자들의 대표들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하고 표로 심판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배자는 피지배자들의 대표에 의해 선택이 돼야 된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이제 공직을 맡게 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공무 단임권도 있습니다. 내가 공직을 맡게 될 권리.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된다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정부패 비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도 많은데 교직과 관련해서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제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혹은 반대한다 소리를 들을까 제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 많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로비스트가 합법으로 인정이 돼요. 로비스트들이. 그래가지고 그 피지배자의 이익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미국 인구가 3억이고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어떻게 피지배자의 이익이 다 똑같이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전미 총기협회, 그죠? 미국에 총기가 많은데 반대를 그 총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린턴 때부터 오바마 행정부 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총기를 무제한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수정헌법에 있는데 2조가 있어요. 자유롭고 규율이 잘 정돈된 민병대 밀리시아는 무장할 권리를 지닌다 해가지고 있는데, 그 헌법을 바꿔야 돼. 법을 또 수정해야 돼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전미 총기협회에서 그 로비스트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어느 특정한 당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도 뭐 각각 반대 찬성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로비가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지금도 총기가 허용이 되잖아요. 미국이 찰턴 헤스턴이라고 있어요. 옛날 유명한 영화배우. 오메가맨, 지구 멸망한다는 스토리, 그 다음에 뭐 10개, 뭐 이런 데 나온, 벤허, 유명하죠. 주다 벤허. 나온 아주 위대한 돌아가신 배우분이셨는데, 찰턴 헤스턴 옹께서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 같았는데, 오히려 총기 소유를 적극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찬성해서, 총기협회 회장이 돼가지고, 라이플 들고 막 총기를 뺏어가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기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대적 민주주의 체제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21세기. 삼권 분립이나 이권 분립으로 대표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뻔해. 삼권 분립이라든지 예를 들면 탄핵소추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거는 그냥 임피치먼트라고 하죠, 탄핵은. 이거는
이거는 뭐 꼭 대학교 안 나온 사람도 아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의외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 막상 쓰라고 하면 못 맞춘다니까. 이게 제가 첫 번째 커리큘럼에서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대적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나 이권 분립인데 뒤에 또 설명이 나오지만은 이 정부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판서보다는 교재에 좀 충실하려고 그러는데 삼권 분립 국가가 있고 이권 분립 국가가 있는데 여기 이 1번, 2번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사법부는 엄연히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은 나라는 지구상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심지어 이제 공산주의도 사법부는 형식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조건 독립됐어요. 법원은 정의 수호,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이기도 합니다. 네? 법원이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 안 따는데 법원에 가면은 법원 가신 적 없다 그랬잖아요. 법원에 가면은 있는 법원도 있고 없는 법원이 있는데 이게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이게 눈 가리고 있는 저도 제 핸드폰에 카톡 프로필에 있는 거 있었는데 정의의 여신 디케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계셔요.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정의의 검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인정이 작용하면 안 돼. 그리고 한번 내가 어떤 법을 엄정하게 판결을 내릴 때는 권력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저울은 내가 이제 판단을 한다는 뜻이죠. 어느 쪽이 맞느냐, 틀렸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형사법원이라는 거는 유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이것도 이따 형사재판 불완전 절차 정의 때 나오는데 형사재판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법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떤 죄는 뭐 경범죄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기입니다. 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판이 나오는 거예요. 무죄인데 유죄 나오고 유죄인데 무죄 나오고. 네. 근데 그러면 법원 뭐 필요하냐? 아닙니다. 그래도 법원 없으면은 이 세상 돌아갈 수가 없어요. 현대 민주주의 체제는. 그래서 이 지금 사법부가 독립이 돼 있는데 이 삼권 분립은 뭐냐면은 여기는 이거를 3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표를 던져가지고 국회를 구성을 합니다. 예, 우리는 그리고 이것도 양원제와 단원제가 있어요. 한국은 단원제입니다. 국회가 하나입니다. 미국은 하원 의원이 있고 일본도 2개입니다. 중의원, 참의원이라고 그러죠. 일본도. 예. 영국도 상원, 하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하원은 인구 비례로 주마다 배정을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뽑고 상원은 4년인가 6년에 한 번씩 뽑아요. 미국 상원 의원은 주대표입니다. 주마다 2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까지 나가면 우리 정치학과니까 더 기능까지는 설명 안 하겠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상원은 국왕이 임명합니다. 여왕, 퀸이 임명해요. 그건 종신제고 하원은 국민이 뽑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위에냐? 형식적으로는 상원이 하원보다 더 위에요. 하원에서 통과된 법을 상원이 한 번 더 통과를 시키지 말지 더 결정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각제 국가에서 하원에서 선출된 수상이 정부의 수반을 맡습니다. 근데 이제 삼권분립 국가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 프레지던시, 대통령직, 프레지던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서로 독립돼 있어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이제 견제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탄핵 소추를 발휘하고 이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권 분립 국가는 뭐냐면은 국민들이 의회를 먼저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이면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그 정당의 대표가 수상을 맡아요. 수상. 이제 뭐 총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 뭐라 그러냐면은 보통 영어로는 프라임 미니스터입니다. 프라임 미니스터. 프라임 미니스터. 그래서 원래 내각이라는 게 정부거든요. 그 통일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자치부. 그거를 원래 미니스트리라 그래요. 미니스트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게 좀 잘못됐어. 이거 장관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만 해도 장관이라고 안 하고 세크리터리라 그래요. 비서. 그래서 북한도 비서라 그러잖아. 노동당 무슨 비서 이렇게. 국민의 비서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근데 오히려 국민의 비서 공복이 아니라 장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약간 그 동양식 관념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상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수상이 선출이 되면은 이제 내각을 구성합니다. 장관들을.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의회가 곧 정부입니다. 여기서는 대통령이 정부의 대표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의회도 여기서는 대통령을 견제하려고 하면 의회가 탄핵소추를 발의를 하는데 이거 깐깐해요. 요건이. 우리나라 2번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있다가 다시 복권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내려가셨고 의회는 근데 여기서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의회를 해산할 수도 없어요. 의회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어요. 탄핵소추를 제외하고는. 근데 여기는 이권분립 국가에서는 의회가 국무총리도 아니 수상이라고 해야지. 수상을 뭔가 좀 잘못해. 그러면 내각 불신임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내각이 어떻게 되냐면 해산하면서 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내각이. 그러면 또 무슨 말이 생기냐면 또 그러면 여기다가 맞받아 칩니다. 보통 내각도. 뭐라 그러냐면 의회를 또 해산시켜버려요. 선거 다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권분립 국가 같은 경우는 좀 피곤합니다. 막 수상이 많이 바뀌어요. 일본 총리 보면 뭐 70몇 명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1년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오래 가면은 10년씩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콜 총리, 슈레더 총리 오래 했고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 단임제지만 대부분 대통령제는 연임제입니다. 보통 2번. 그런데 이제 이 입헌군주제에 기반한 내각 책임제 국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로. 이게 민주주의의 처음 시작이에요. 영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국에 이제 왕손이 이제 끊기려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시집 갔던 분을 데려와가지고 독일어 쓰는 남편이랑 같이 모셔왔는데 잘 몰라. 정치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노버 왕조라 그래요. 역사학에서는. 하노버 왕조 모셨는데 군림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다 원칙을 이제 의회랑 타협을 봐가지고 상징적인 존재만 남고 2차 세계대전 가니까 이제 이상하게 욕을 먹으니까 윈저 왕조로 영국식으로 이름을 좀 바꿨고 스페인, 스웨덴, 일본도 뭐 일본 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네덜란드의 여왕이 있거든요. 네덜란드도 특이한 되게 최근에 지금 현재 왕가가 다섯 분의 왕이 지금까지 여왕까지 이분이 여왕이 베아트리체 여왕이신 걸로 내가 아는데 이분이 되게 특이하십니다. 근데 여왕 있잖아요. 이분은 여왕인데 직업이라고 하면 뭐냐면 취미가 화가요. 화가 그림을 그려. 그래가지고 여왕님이 툭하면은 아니지. 휴가를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내버려가지고 그림 그려요. 예, 여왕이 지금 베아트리체 여왕하고 어머니랑 할머니까지 싸그리 여왕이야. 싸그리. 근데 참 부모님 말을 되게 안 듣었다 합니다. 남편 네덜란드랑 독일이랑 불구대청 원수인데 자꾸 남편감들을 다 독일계를 데려와가지고 재밌는 얘기 또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선생님들. 또 여성 수험생도 계시니까. 지금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시잖아요. 지금 거의 90대. 찰스 황태자가 벌써 지금 할아버지 돼가지고 언제 돌아갈지 모를 정도야, 지금. 근데 그 엘리자베스 현재 여왕이 지금은 볼품없는 할머니시지만 예전에 굉장히 나름 미인이셨어요. 얼마나 90몇 살 연세가 하도 많으셔가지고 유튜브 보면 흑백 그 자료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아가씨 때 그러니까 미즈 처녀 때 전쟁에 참여해요. 네, 군복 입고 다니십니다. 그때만 해도 왕이 될 거라고 몰랐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삼촌 막 이게 보면 심슨 부인 뭐 이런 사건은 빼고 왕위를 막 포기한 분 계셨죠. 그리고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녀 시절에 그 해군사관학교에 놀러 가요. 근데 영국 해군사관학교에 당시 생도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리스가 이제 왕가가 무너지면서 그리스 왕가의 혈통을 지닌 왕자가, 그러니까 무늬만 왕자죠. 이 이제 친척의 도움을 받아, 왕실끼리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국의 해군사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필립 공이세요. 할아버지. 필립 공이 이제 우리가 아는 필립 공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로 보지만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은 무지하게 키가 크시고 매력적이고 굉장히 남성적인 매력이 그냥 풀풀 넘쳐나세요. 내가 봐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녀 때부터 뿅 갑니다. 13살인가부터. 필립 공은 19, 그거 막 편지 보내고 공주가 근데 필립 공이 뭐 20살 정도 되는 청년이부터 13살이면 편지 보내니까 뭐 쳐다나 받겠어요. 근데 18 정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여왕의 구애를, 그 공주였죠. 공주의 구애를 받아들여가지고 결혼을 하세요. 근데 평생 불행하셨습니다. 왜, 죄송합니다. 불행하다고는 할 수 없고, 조금 이제 정상적인, 일반적인 가정이랑은 달랐습니다. 왜냐면 여왕의 신하예요, 남편도. 그래서, 여왕이 행차를 하실 때 보면 남편인데도 예, 두 발짝 뒤에 걸어갑니다. 예, 두 발짝 뒤에 걸어가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그 찰스 황태자부터 많잖아요. 그 자녀들은 다 그 모계혈통으로 여왕 쪽의 성을 따르고 예,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하우스 오브 로드입니다. 영국 의회 여기 하우스 오브 로드, 하우스 오브 로드. 뭐 이건 아실 필요는 없어요. 로드가 마이 로드 주인이잖아요. 주인. 여기 보면은 원래 여왕 자리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 뒤에. 근데 보통 여왕은 평소에 안 계시고 수상이 여기 가지고 이제 한바탕 떠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랑은 매우 다른 거예요. 이게 영국 의사당 빅벤이라 그러죠. 영화 자주 나오죠. 툭하면 외계인 침략하면 막 폭파되는데 여기서 막 그냥 난상 토론합니다. 이분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식 대통령제가 있는데 이게 한국도 대통령제인데 미국이랑은 좀 달라요.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직접 정치적인 책임을 집니다. 자기 스스로 물러나기도 해요. 그게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스스로 사임을 해요. 아니면 탄핵을 당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탄핵당하기 전에 자기가 다 그만둡니다. 대개 보면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한다. 영화에 막 툭하면 나오죠. 엔젤 폴른 시리즈. 근데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신데 이분이 군인이셨는데 그 당시 1777년에 독립을 하는데 원래는 다 영국 국민들이었죠. 영국 국민들인데 그 사건 아시죠? 뭐 이제 보스턴 홍차 사건이니 뭐니인데 하는데 미국도 처음에는 왕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세우려고 해서 워싱턴을 이제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했는데 워싱턴이 거부를 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2번만 하시고 사임을 하시죠. 그래서 전통이 돼가지고 미국은 대통령을 2번 한다.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예외가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2차 세계 대전 때 너무나 그 나라가 그 경제 대공황을 극복 막 하지도 않았는데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3번 하시다가 돌아가셔요. 전쟁 끝나기 전에 하반신 마비.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철저하게 미국을 대통령 2번 하고 물러납니다. 8년이죠. 4년.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대통령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우리랑은 좀 다른 대통령 제도입니다. 3번. 대통령이 존재하는 의원내각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국가인데 내각 책임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정부의 그 살림만을 주로 많이 다스리는 건데 물론 이제 총리가 실질적으로는 외국의 대표도 만나고 이제 뭐 그런 일은 다 해요. 다 하는데 일본 총리나 영국 총리 보면 다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의원 내각제, 같은 말로 내각 책임자라 그러는데, 이 제도는 원래는 영국같이 왕이 있는 나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이 없어. 왕이 쫓겨났든지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뭐 시민혁명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왕을 그냥 세웁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왕 대신에 대통령을 세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나라. 이스라엘 여기 빼먹었네. 여기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고 오른쪽이 독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맞는데 하는 일은 있다 없다? 선생님? 실질적으로 없다. 그래서 대통령, 이런 분들이 보면은 뭐 G20 회의 같은 데 보면은 대통령 거의 안 와요. 이런 의원내각제 국가의 대통령들은. 얼굴 마담이에요. 그런 표현하면 안 되지. 이분들은 그냥 무늬만 국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뭐 이렇게 대사들이 이렇게 뭐 부임하거나 하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뭐 사절단 뭐 맞이하는 정도 주로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는 또 특이하게 바이스 프레지던트라 가지고 부통령 있어요. 그러니까 부통령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흑인 여성인데 대통령이 유고 시에, 그러니까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이제 자동 승계가, 미국의 존슨 부통령이 그랬습니다. 캐나다 돌아가셔가지고 케네디 돌아가시고 암살당하고. 근데 평소에 있는 부통령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통령을 한 사람 미국에 누구셨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바이든이 그랬나? 옛날에 부통령 시절에 클린턴 때 미국에서 제일 할 일 없는 직업이 부통령이라 그래요. 근데 대통령 돌아가시면 바로 승계를 합니다. 그 다음이 하원 의장, 콩그레스랍니다. 하원은, 상원은 팔리아먼트. 영어로 안 써드려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강력한 원인의 대통령이 존재는 하는데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도입됐어. 대표적으로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 대통령제라는 거는 철저하게 의회랑 대통령이, 이 정부가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내각의 의회가 수상을 선출하고 수상이 장관을 임명을 하잖아. 그지? 사실은 나눠 먹기인데, 파벌 정치 일본처럼. 그런데 그러니까 의회가 장관을 하거든요, 여기는. 근데 한국도 보면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 전두환, 박정희 뭐 대통령, 요때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넘어가면서부터 문민정부가 되면서부터는 김영삼 대통령 때도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안 그랬던 걸로 알아요. 국회의원을 하면서 장관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 같은 분 있죠. 박범계 같은 분. 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다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은 내각제 요소가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되게 신기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마크롱인데, 이게 프랑스는 엄밀히 말하면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도입됐다라고, 또 이게 너무 정치학적으로 나가면은 좀 여러분들이 힘드실 테니까 그냥 좀 쉽게 말하면은, 얘네들은 뭐냐면은, 제가 좀 이거는 정부 정치의 특이한 형태인데, 얘네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의회와 행정부가, 여기는 이제 뭐 이거 뭐 국방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행정자치부, 교육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쫙 정보통신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의회와 행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다 있어. 프랑스도. 근데 프랑스가 어떤 나라냐면은 국민들이 또 저기 의회도 뽑고 대통령도 뽑는데, 프랑스는 헌법상으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얘네들은 외교와 국방에만 치중해야 돼. 엄밀하게 말하면. 총리는 그냥 내치, 행정일 같은 거 있잖아. 행정일. 일반 행정일.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면 이거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코아비테. 이게 동거하다라는 뜻이죠. 같이 살다. 그래서 코아비타스용이라 그래. 코아비타스용. 그래서 이게 이원 집정부제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도 있다. 그 다음에 특이한 나라가, 이건 엘리제궁입니다.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경우. 청와대도 옮긴다고 그러죠. 민주주의 형태는 하고 있어. 말로는 민주주의야, 자기들도. 왜냐면 백성이 주인이 되면 다 민주주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국식, 유럽식이랑은 달라. 이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종류가 많긴 하지만 이란 같은 나라, 신정국가. 그러니까 이란도 대통령이 있어요.
아흐마니 자네드 그 있었잖아요. 그 이란에도. 그리고 또 한 명의 하타미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이란도 그러니까 회교혁명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팔레비 그 제가 서양 윤리학사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팔레비 왕이 쫓겨나서 망명을 해요. 미국인은 이집트로 망명하고 쫓겨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 지도자가 아야툴리 호메이니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정 국가를 만들어 이란이랑 제가 사진 일부러 안 따는데 그 다음에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란이란 나라는 70년대만 해도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나이트클럽 다녔어요. 네이버 치면 나와요. 대학도 다니고. 그러다가 회교혁명에 여성들이 참여 내지 묵인을 하면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얼굴 싹 가리게 해버리잖아. 맞죠? 그렇게 될 줄 몰랐겠지. 그래가지고 호메이니가 집권을 했는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세속을 다 지배를 하는 거야. 헌법보다 위에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가 헌법을 초월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의 삶을 다 관여를 못해. 실무적인 면에서. 그러니까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을 줍니다. 아흐마니 네자드 그 대통령, 하타미 대통령 줬는데 중요한 일이 민감한 사회 민감 이슈가 일어나면은 대통령이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지금은 호메이 죽고 이 사람은 하메네이입니다. 하메네이.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자, 사회주의 체제이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내세운 나라. 이거는 좀 예외적입니다. 민주주의라고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으나 자기네들은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식적으로만 그냥 포장하기로만, 겉으로만, 포멀한 형태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국 인민대표회의입니다. 이것도 전인대라 그래.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얘 사람들이 다 전국에서 형식적으로 모여 호텔에 재워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짜고 치는 거라고도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여기서 이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원래는 6명인데 늘었어. 9명. 상무위원회라 그래, 여기. 상무위원회 위원을 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 9명, 이 9 멤버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국가 지도자 주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습근평 시진핑이잖아. 그 다음에 넘버 2 2인자 여기서 밀려나 버리면 총리가 되는데 이건 리커창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15년 전에 제가 처음에 고상 가르칠 때 애들이 막 물어보더라고. 누가 될 것 같아요? 태자당이고 공산주의 청년단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리커창이 주석되고 시진핑이 총리 될까 하는데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야 돼. 9명 안에. 근데 이미 여기가 권력을 너무 집중해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체제를 뒤집을 수가 없어. 이 체제를. 형식적으로는 인민대표도 선거 뽑아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잖아요. 거기서도 뽑아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지도자를 자유롭게 뽑냐고. 김정일, 김정은을 못 뽑잖아. 그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뭐였냐면은 국방위원장 김정일 때부터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인 국가의 지도자인데 형식적인 지도자는 최고인민회의 회장 김영남이었어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방문하시면 김영남이 먼저 이렇게 만나. 그리고 나서 만찬하고 뭐 술 먹고 이럴 때는 김정일 만났고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민주주의 체제긴 맞아. 근데 민주주의 체제로 인정해 주기에는 뭔가 좀 꺼림칙해. 왜냐하면 이 국가들은 대부분 처음에 국가 성립은 민주주의 체제로 됐는데 중간에 이상하게 돼버렸어. 군부 쿠데타, 밀리터리 쿠라 그래. 쿠데타는 프랑스어로 쿠, 때리다. 에따가 나라입니다. 쿠데타, 나라를 때려. 그래가지고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죠,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태국 툭하면 쿠데타 일어나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군이 지금 총리에서 태국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기 군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잖아. 전두환이랑. 그 다음에 네 번째 민주주의 체제는 이것도 맞아. 근데 민주주의는 맞는데 돌아가는 행태를 보니까는 이거 민주주의로 인정할 수가 없어. 여기도 뭐냐면 독재국가야 이게. 대통령을 3번, 4번 이상의 블라디미르 푸틴. 이 사람이 메드베데프라는 총리인데 이 사람이 뭐였냐면은 예전 총리인데
푸틴이 2번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보리스 옐친 다음에, 그지? 옐친은 소련 무너진 다음에 이제 러시아 민주주의,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변하긴 했지만 러시아로. 근데 푸틴이 2번을 했는데 더 하고 싶은 거야. 더 하고 싶은데 한 번 물러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물러나면은 더 이상 다시 대통령 되기가 힘들잖아. 헌법이 3선을 금지를 했었어 그때. 그러니까는 어떤 편법을 취하냐면은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총리로 내려왔어서 잠깐 4년간 그래가지고 이게 자리가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대통령으로 올라간 거예요. 푸틴이. 되게 신기합니다. 이 나라. 지금 좀 난리 났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정부, 여기 좀 약간 이론적으로 나갈 텐데, 내각 책임제, 내각을 이제 캐비닛이라고도 합니다. 캐비닛 시스템. 그 다음에 아까 의회가 이제 뭐, 컨그레스라고 그러고도 하고, 팔리아먼트라고도 이제 한다 했잖아요. 상원은 미국에서 시네이트라고 그러고, 팔리아먼트, 뭐, 담배도 팔리아먼트가 요즘도 나올지 모르겠네. 근데 그 다음에, 컨그레스.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하원이라고 그러고 상원이라고 하는데 시네이트라고도 하고 네. 국민은 입법부 즉 의회 대표자를 선출하고 행정부 수상호는 총리. 근데 보통 내각제 국가에서는 이제 수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총리는 입법부에 선출된다. 그런데 행정수반의 선출법은 나라마다 다양했는데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선거예요. 의회에서 공식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하거나 선출하거나 정당 간의 협상을 통해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과반수 그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때 집권당이 300석인데 130석밖에 안 돼. 그러면은 보니까는 군소 정당 중에 30석 가진 정당이 있어. 그러면 거기랑 협상하는 거예요. 나랑 연립정부를 구성하자. 연립정부를. 그래가지고 대신에 장관직은 뭐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내각제 국가 보면은 되게 짜증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민들은 무슨 일 있냐면은 막 답답해 죽겠대. 내 일본 친구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총리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민당이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70년 넘게 일본 자유민주당이 4년인가 빼고 전부 다 자유민주당, 그 파벌 정치 집단인데, 우익들, 일본 우익 정치인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 보기 싫은데 계속 된대. 자기들도 짜증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부의 공식 임명은 국왕이나 대통령이 한다. 이제 형식적인 아주 그냥 국가 지도자는 만들긴 만든다. 독일이나 이스라엘 같이 대통령을 두기도 둔다. 힘없는 대통령. 행정수반, 그러니까 총리와 내각은 입법부에 대해 연대적인 책임을 져. 나도 너 해산시킬 수 있고 너도 나 해산시킬 수 있어. 연합정부, 이게 융합된 정부니까, 의회와 행정부가. 내각의 존재는 입법부의 신임에 달려 있으며, 입법부의 신임을 잃으면 입법부의 불신임 또는 불신임, 이거 센슈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밑에 시험에는 탄핵, 임피치먼트, 좀 이따 나올 건데, 이게 우리 임용고시 나왔기 때문에 내각제도 좀 썼습니다. 불신임, 센슈어. 에 의해 내각이 해산될 수 있다. 내각 책임제에서 정부의 안정률에서 내각은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툭하면 해산한다. 의회를. 선거 무지하게 많이 진행됩니다. 일본. 내각 책임제에서 그래도 아베 신조는 오래 해먹었죠. 그 사람은. 내각은 소정의 임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냥 뭐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각 책임제는 그래서 근데 총리 오래 하면 10년도 한다는 겁니다. 권력의 융합, 퓨전 오브 파워. 그래서 연립정부 제가 말씀드렸고 그 내각은 집단적으로 행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공과 늘공이 있다는 우스갯소리로 유튜브 보면 나온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 되는 거고 늘공은 늘상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봐서 뽑힌 공무원은 늘공, 선거에서 뽑힌 공무원은 어공이라 그러다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수상은 강요를 경질할 권한을 갖는다. 근데 수상도 강요 함부로 그렇게 쉽게 못해요. 왜냐면은 파벌 정치이기 때문에 내가 너 이번에 총리로 너 총리로 지명되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줄 테니까 너 나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 꼭 해야 되겠어. 뭐 그런 꿍꿍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미국의 무슨 무기 제조회사에서 뭐 로비를 받았을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presidential system, presidential. 자,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 직접적으로 또는 미국과 같이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며, 근데 선생님 우리나라도 선거인단 있었던 거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 예. 그때 그것도 들리고 유튜브 보시면은 돌아가시는 날 직전에 8.15, 11.6 때 돌아가셨는데 8.15 광복절 행사에서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지금 장충체육관이라고 있잖아요. 배구 옛날에 많이 거기 태극기가 갑자기 기둥이 무너 쓰러져, 그거 진짜로 그 기록에도 있어요. 아, 그래서 뭔가 나라에 변고가 생기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되게 우연의 코인시던스, 바이 액시던트라 그러는데 우연인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보면은 아무 개연성이 없는데 근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야. 시간적인 간격을 따져볼 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서 징조를 내린다 그래요. 그 주역 같은 거 믿는 분들은 새가 막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대통령 돌아가시기 앞서서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자, 미신이라 믿진 않는데 행정부의 수반 즉 대통령과 강요들은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 물러나라 하고 막 뭐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의원 내각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청문회 하잖아요. 장관 임명 후보 청문회 같은 거에서 막 아주 그냥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20년 전에 뭐 저기 뭐야 자기 아이를 위해서 뭐라 그래 그 위장 저지한 것까지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만약 대통령이 중대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탄핵, 임피치먼트에 물러나게 된다. 이게 임용고시 낫다라는 건데 이건 알 줄은 생각을 못했겠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이게 막 사회교과서에 있는 걸 막 끌어서 내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도 그냥 뭐 제 맘대로 제 무슨 맘대로 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윤리교육과 출신이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는 분위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라든지 주변 인물들이. 자, 의회는 탄핵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면직시킬 수 없듯이 대통령 또한 의회를 해산할 수도 없다. 의회 의원의 임기 또한 보장이 된다.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독립된 위치에 있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단점이 뭐냐면은 대통령을 한번 잘못 어느 당이든 떠나서 한번 잘못 뽑아버리면은 5년, 원래는 4년이죠, 보통. 그 임기 때 내에는 정말 어떻게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저 사람 왜 안 내려가나? 절대 내려갈 리가 없다. 죽어도 안 내려간다. 탄핵당하기 전에는.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인데, 이거 그냥 제가 들여온 게 아니라 민주주의 모델의 체계도 이미 이거는 아주 고전이에요. 우리나라만 보는 거 아니야. 제가 나온 대학교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슈페터 얘기는 아까 드렸듯이 이제 로버트 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정의인데 이거는 아예 안 보고 가자니 너무 만에 하나 이 중에서 뭐가 난다. 만에 하나. 나면은 뭐 표현의 자유나 뭐 이런 거 나오겠죠. 투표할 권리, 자유롭고 공정. 요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명구 출제위원이라고 하는 이 중에서 만약에 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요거 아니면 요거 낼 것 같아요. 저는. 제 같으면. 뭐 제가 신이 아니라 100% 맞출 수는 없겠으나 조직의 자유, 정당이나 다른 정치적 사회적 단체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자유를 가리킨다. 결사의 자유를 부를 수 있다. 제가 헌법도 뒤에 가져왔는데 근데 이것도 위헌정당 심판 받으면 해산됩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통진단인가 어디 한번 당했죠. 네, 당했는데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보통 공산주의 체제는 그 독재 정치를 하기 때문에 소련 같은 경우는 어떤 단일 정당이잖아요. 공산당. 물론 근데 공산당도 형식적으로 워낙에 비판을 받으니까 형식적으로는 다당제를 하기는 해요. 북한도 해요. 천도교당 이런 거 있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만 있지 실제적으로 하는 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원래 의회가 하는 일도 없고 당이 하는 일도 북한 같은 경우로 노동당 빼고는 거의 하는 일이 없지만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정당 가입이 돼요. 근데 전 가입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정당 가입을 지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에 임용이 되시는 순간 탈당하셔야 됩니다. 예. 정치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당이냐 뭐 이걸 떠나가지고 요즘 뭐 조금만 비판하면은 뭐 어느 당 떠나서 고소고발이 난무한데요. 몇백 건, 몇천 건이 있는지도 몰라 도대체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뭐 비판하면은 명예훼손죄로 그냥 고소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미국은 명예훼손죄라는 게 없어요. 뭐 있는 주가 극히 일부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처벌을 안 해가지고 미국의 토크쇼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을 완전히 그냥 인간 쓰레기 취급하듯이 만들어 볼 때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동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토크쇼 같은 데 보면은 비판할 자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미국은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옛날에 70년대 이런 거 보면은 정부의 뭐 전쟁에 반대하고 이런 의미에서 뭐 송조기를 불태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막 법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국기를 못 오겠다. 국기를 부정했다. 그런데 이게 무죄 판결이 납니다. 국기를 태우는 것 행위와 표현의 자유와의 권리 사이에서 뭐가 더 가치가 있느냐 해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았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공직의 자격은 이게 뭐다 그러냐면은 이제 이 공무담인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무담인권. 나는 선출직이든 임용고시든 봐가지고 공무원이 될 권리가 있어. 공직의 자격이 열려 있어야 된다. 즉 중요한 공직은 직간접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된다. 당연한 거고 성인은 누구나 공직에 출마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따라 공직자가 바뀌어야 된다. 자, 공무단위권 얘기 드렸고 정치가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할 권리가 이거 뭐 자유로운 선거활동이고 투표의 권리, 보통선거 이거 다 아시죠? 20세 그래서 바뀌었죠. 일정한 자격이 되는 성인 남녀를 다 통칭합니다. 여기에는 예외는 있어요. 현재 지금 유죄 판결 받아서 이제 그 수감 시설에 지금 수감된 분들은 제외입니다. 평등 선거 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위치에 관계 없는 거고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선거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투표를 해야 돼. 누가 내 부탁을 받고 투표하면 안 돼. 이거 요새 좀 문제가 막 될 것 같은데 뭐 잘 넘어가겠죠. 비밀 선거 이거는 당연해. 내가 누굴 투표하는지 아무도 알려주면 안 돼. 지금 많이 좋아진 건데 아주 옛날에는 군대 같은 데서 뭐 수십 년 전에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군인들이 투표하는데도 사실상 누구로 투표하는지 뭐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확인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에 따라 정기적인 선거 당연한 것이고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재검표도 막 일어납니다. 재검표도 막 일어나는 이번에는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기관들이 선거를 비롯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제가 저번에 시즌2니까는 지난번 커리큘럼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지방선거 한번 끌려가 차출돼가지고 개표위원 했다가 전날 이제 학교 이제 퇴근하고 바로 어디 구청에 모여가지고 교육받고 7시부터 빵 하나 샌드위치 주는 것 같더라고 기억에. 계속 검표위원 했습니다. 개표한 거 확인하고 그래서 새벽 2, 3시까지는 엄청 바빠요. 한 3, 4시 돼도 개표한 거 또 확인합니다. 이게 잘 된 무효표가 맞느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이 표 카운트는 기계가 광학 센서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풀려나니까는 6시였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10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10만 원 받았어요. 다음날 출근 못 합니다. 하루 쉬게 해줘요.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합니다,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슈페터 얘기 뭐 냈고
전체주의, 뭐 관제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너무 자세하게 볼 건 아닌데, 전체주의가 지금은 거의 현대 국가에서는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 토탈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파시즘, 그다음에 독일의 나치즘 국가사회주의 정당이라 그래요. 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도 아니야. 걔들은 극우주의예요. 극우주의. 예. 노동자 사회당이라고 좀 합니다. 전통적 의미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니고, 관제 이데올로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교묘하게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어용이라 그래요. 어용. 위에서 지시하는 거, 몰래 조작질하는 거, 사주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는 볼셰비즘이라는데, 이제 소련이 원래 맨셰비키랑 볼셰비키가 이제 소련의 이제 러시아에서 소련 혁명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공산주의도 파벌이 두 개였어요. 볼셰비키랑 맨셰비키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레닌입니다. 레닌인데 좀 여기가 좀 더 과격했어요. 여기는 약간 온건했어. 근데 당연히 이제 볼셰비키가 집권을 했죠.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니까. 왜냐면은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테러. 여러분도 잘못하시면 안 되는 게, 테러가 꼭 뭐 공산주의자만 테러하냐? 아닙니다. 우익들도 테러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해방 이후에 보면은 좌익도 우리한테 테러 많이 했지만, 김도한 씨 옛날 뭐 자서전이라는 거 보면은 우익도 테러 많이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 서로 했어요, 서로. 자, 단일 정당. 이건 뭐 일당 독재 국가인데, 근데 완전히 단일 정당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야당이 있기는 있어요. 이제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야당이 있으나 마나한 당이라고 하는데, 단일 정당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넘어가겠는데, 단일 정당에 뭐가 있을까? 어느 나라가 있을까? 북한도 단일 정당이고, 노동당. 물론 이제 천도교 우당이 있지만,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광요라 그러는데, 리콴유 총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야. 야당도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집권당이 계속 해먹어. 다수당을 차지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독재 정치를 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민을 막 죽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법을 엄격하게 제정해가지고, 길 가다가 침 뱉으면 어디서 모르게 경찰에 와가지고 벌금 매긴다는, 과태료 매긴다는가. 화장실에서 어디 무슨 호텔이나 식당에 가지고 배변기에서 물 한 번 안 내렸는데 귀가 막히게 귀신같이 와가지고 과태료 매긴다든가, 이런 거 있죠. 타이어 펑크 내고 도망가고 이랬는데, 태형이 아직도 있어요, 그 나라는. 채찍질을 막 20대를, 채찍이 아니라 회초리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던 소년이 그거 막 기절할 뻔하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이 그랬어요. 대만이 단일 정당은 아닌데, 지금 민진당이라고 있어. 집권당이 차이잉원, 저랑 같은 성씨인데, 대만이 국민당이 장개석이 원래는 대륙 본토 메인랜드 차이나의 지배자인데, 중국 공산당이랑 내전에서 쫓겨나가지고 대만으로 1949년에 대만으로 도망쳐 옵니다. 8월달, 9월달에 도망쳐 오면서 대만에 원래 있던 사람을 내성인이라고 그러고, 대만으로 도망간 본토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외성인들이,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온 애들이, 이 외성인들이 국민당이죠. 국민당, 장제스. 국민당이 대만을 접수를 하면서 독재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1980년대까지, 장개석이. 한 20년 넘게 계엄령을 선포하고서 독재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아들 장경국한테 물려주기도 했었어요. 대만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적 경찰제도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비밀경찰 써놨네요. 이게 다른 말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경찰국가입니다. 되게 무서운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선생님, 경찰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척질 일이 없잖아요. 그지? 근데 뭐 형이나 아버지나 누나가 경찰할 수도 있잖아. 남동생이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개 보면 집에도
진짜 한 명씩은 경찰이 있어요. 저도 큰아버지가 경찰 고위 간부셨어. 진짜로 높은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은 경찰들이 매우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경찰들이 독재 권력에 이용당하는 4.19 혁명 때 시민들 누가 총 쏴주겠어요? 경무대 지금 청와대 앞에 가니까 경찰들이 총 쏴주겠잖아요. 물론 그 경찰관 개인을 악하다고 할 수는 없지.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한 건데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냐면 옛날 공산주의 국가가 그랬는데 공산주의 체제면서도 경찰 국가야. 얘네들이 경찰 국가. 왜냐면은 비밀 경찰 제도를 유지를 해. 소련이 USSR. 소련이 이것도 웃기는 나라야. 소련이란 나라가 소비에트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게 소비에트 소셜 리퍼블릭인가? 소비에트가 뭐냐면은 이게 노동자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은 소비에트라고 그런 거야. 노동자 농민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이 모여서 연방을 만든 거예요. USSR. 얘네들 말로는 키릴 문자로 SSSR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소련이 이제 이거 미국식이 연방제랑 다른 겁니다.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랑 다른 건데 소련이 KGB가 있는 거예요. KGB가 비밀경찰. 그래서 국가체제 비밀경찰 아시죠? 비밀경찰이 국민들을 도청하고 국민들의 그 집에 제가 도청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주로 뭐 예술인, 문화인 이런 막 원래부터 우리나라도 그러고 저쪽에도 공산주의도 그러고 예술인들은 자유를 아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보통 진보나 좌파들이 많아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도청기 설치하고 뭐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술 먹다가 뭐 누구 예를 들면 브레즈네프나 안드로포프 욕해. 그러면 다다음날 끌려가는 거예요. 안 돌아와. 시베리아로 끌려가거나 살아오더라도 막 장애인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몸에 장애를 입고서 돌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동독에도 강력한 그 비밀경찰이 있었습니다. 슈타지라고. 선생님 슈타지 들어봤어요? 왜 기분 되게 안 좋으신가?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 이 얘기도 하고 좀 쉴게요. 네. 비밀경찰. 슈타지, 이거 좀, 맨날 좀 엄한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네. 동독에는 슈타지가 있었고, 그 밑에 루마니아라고 있죠. 지금은 뭐 자본주의 국가지만, 그때 공산주의 국가인데, 루마니아. 이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좀 들어만 보세요. 세쿠리다테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비밀경찰이에요. 여기 차우세스쿠라고 있었잖아. 김일성이랑 친했던가. 차우세스쿠 부부가 원래는 이제 이 사람들 나치 반대하는 막 이런 거 전쟁했던 사람인데 독재국가 돼서 차우세스쿠가 김일성 따라가다가 89년, 90년 넘어가면서 저 피플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 무너질 때 도망가다가 헬기 타고 도망가다가 헬리콥터 파일럿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려오리잖아.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차우세스쿠 부부가 막 도망가다가 뭐 지나가는 차 붙잡고 태워달라고 하다가 안 태워주니까 민가에 숨어들었다가 저 혁명군한테 잡혀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총살당해요. 죽을 때까지 반성을 안 해. 인민을 위해서 살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있어요 자료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가짜야. 진짜 공산주의는 독재를 하면 안 돼. 원래 공산주의는 독재하면 안 되는 거야 공산주의가. 근데 얘네들 무슨 짓을 하냐면은 차우세스쿠가 김일성을 따라가지고 일당 독재를 하다 둘이 친구였어. 그리고 친구 서로. 그런데 이거 이제 독재를 하다 보니까 군대는 또 말을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알죠? 군인들은 사관학교 출신들 공산주의자라도 군인의 명예가 있단 말이야. 공무원들은 경찰은 공무원이라서 막 보면은 이제 정부의 어용 경찰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아들 있죠. 오펀. 고아 청소년들을 어렸을 때부터 정부에서 키워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리고 일정 기간 복무하면 결혼시켜주고 집 주고 직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하겠어 안 하겠어?
세쿠리다테들이 충성을 하죠. 비밀 경찰. 동독의 슈타지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선생님 미남계라고 알아? 미남계? 손자병법에 미인계는 있잖아. 근데 미남계가 있어. 진짜 미남계가 우리 보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 수험생분들 남학생 여학생 다 계시지만 무슨 미남계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 프로젝트라고 실제로 있었어. 난리가 났어, 소독에. 동독의 슈타지가 비밀 경찰이 얘네들이 잘생긴 애들 있잖아. 잘생긴 애들은 멋진 남자들, 아주 남성적인 매력 풀풀 넘치는 애들. 얘네들을 스파이로 심어가지고 저기 서독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 보내, 중립국에 보내. 막 독일에 누구를 노렸냐면은 좀 30대 뭐 이렇게 좀 커리어 우먼들 있죠. 결혼 안 하고 있는 분들, 일하느라고 시집 결혼 안 하거나 완전히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서독 말투 좀 배워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받은 훈련 중에 여자를 유혹하는 게 있지. 말로 살살 아주 낭만적으로 로미오야. 그래서 로미오 프로젝트 해가지고 여성들은 막 각계각층에 뭐 기자, 비서 다 꼬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래 빌리브란트 총리였을 거야. 서독 총리의 비서까지 유혹을 해가지고 포섭을 해버려, 간첩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이 그렇게 무서운 게 있었다 얘기한 김에 했습니다. 나치즘과 파시즘인데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난 겨로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또 이따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